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100% 실제 상황으로 내용을 좀 공유하려고 합니다. 보통 저주 대행 의뢰를 받으면 무덤가로 가거나 아니면 영가들이 많이 모여있는 저주터로 가거나 뭐 낮에 미리 받았던 그런 이제 저주의식 예정 그 터가 있죠. 그 터로 가서 이제 의식을 진행을 합니다. 근데 저도 어떤 주술에 대해서 뭐 모든 주술을 다 통달했다 그렇게 자만할 수는 없고요. 대신 이제 삼라만상의 이 법칙이나 신의 섭리에 대해서는 거의 저는 통달했다고 이제 확신합니다. 그래서 한 지난주인가 그때도 그 악마를 만났거든요. 악마를 만났다 그러면은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정말 그럴지 모르겠는데요. 악마 만나는 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. 지금 못 만나는 시는 거가 뭐 축복일 수도 있고요. 또는 이제 미리 경험을 하고 죄 지으면 안 되겠다. 그런 걸 깨닫는 것도 축복이죠. 그러니까 무엇이 축복이냐 저주이냐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. 저도 이제 꽤 연구하고 노력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. 뭐 물론 이제 뭐 어떤 일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 항상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또 실험해보고 검증해보고 그런 무한 반복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깨닫게 되고 이 주술도 점점 더 완전해지는 겁니다. 저도 이제 그 과정에 있는 거죠. 그래서 딱 한 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귀신이 나타나는 그 흉가에 가서 저주 의식을 한번 진행해 본 적이 있어요. 흉가는 조금만 이 서울을 벗어나면 엄청나게 많습니다. 그리고 서울 시내 안에도 흉가는 많아요. 근데 거기가 이제 사유지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어서 이제 못하는 거죠. 이제 서울을 약간 벗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럴까요? 서울 시내에도 모든 도시에는 악귀가 나타나는 그런 흉가나 폐가가 많습니다. 딱 봐도 있어요. 그리고 저는 어릴 때 그 2층 치과 의사가 살던 그 2층 창문에서 여자 귀신 정말 많이 봤거든요. 근데 이제 서울 안에서 하면 딱 하나 문제예요. 목격자가 많습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, 저 목격자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일방적 주장이기 때문에 이제 뭐 어떻게 방어한다 쳐도 CCTV는 피할 수가 없어요. 서울시 안에는 CCTV가 굉장히 많습니다. 뭐 이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뭐 그 완전 범죄를 막 가르치는 그런 영상으로도 오해받을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. 왜 이제 서울시를 벗어나서 약간 이 외곽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지를 말씀드린 거예요. 저는 어쩔 수 없이 외곽으로 빠졌고, 근데 외곽은 CCTV 없는 데가 되게 많습니다. 특히 흉가, 폐가 이런 데는 CCTV가 있을 리가 없죠. 근데 서울시 안에는 주변에 CCTV가 많잖아요. 그래서 이제 약간 서울을 벗어나고 또 산으로 들어가 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요즘은 공동묘지에도 CCTV가 달린 곳이 있습니다. 그래서 공동묘지에서 저주의식을 하는 거가 현실적으로는 되게 불가능에 가깝습니다. 대신 흉가는 이제 관리가 안 되고 주변에 인접된 건물이 없기 때문에 저주의식을 할 수가 있죠. 네, 그러면 흉가에서 저주의식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설명드릴게요. 100% 실화입니다. 그냥
겪은 걸 말씀드릴게요. 재미가 없을 겁니다. 흉가가 보이기 시작하면 일단 먼저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고요. 그리고 낮에도 한번 가봐서 거기 뭐 CCTV나 아니면 뭐 경비원이나 아니면 뭐 순찰차 지나가는지 등등 등산객 왔다 갔다 하는지 아니면 내가 보기에 흉가지만 실제로는 그 흉가가 아닌지 그런 것도 다 확인합니다.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사람이 살지 않는 거를 딱 확인하고 낮에 확인하고 이제 밤에 다시 가는 거죠. 흉가에서 한 3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이제 이 주술사니까 주술사 그 의복이 있어요. 의복과 이제 장신구를 챙기고 그리고 이제 이 주술 도구랑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이제 뿔을 쓰고 이제 그리고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이제 가게 합니다. 그 오른손에는 이제 이 염소 뿔로 만든 또 주술 도구가 있어요. 그게 이제 굉장히 강력한 거라서 아마 웬만한 악령들은 다 어떻게 보면은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저만의 무기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가슴과 등에는 꽤나 두껍고 큰 부적을 이제 앞뒤로 이제 걸치고 그 위에 의복을 걸치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얼굴에는 그 이제 뭐 이런 말씀 되게 뭐하지만 방충망을 뒤집었습니다. 왜냐면 모기나 이런 것 많아가지고 그걸 뒤집어쓰고 이제 가요. 좀 아마 저를 우연히 밤에 보신 분들은 제가 확신하는데 아마 100% 기절하실 거예요.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좀 제 모습이 좀 이렇게 무섭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. 이 흉가 안에 이제 보면은 낮에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밤에는 좀 잘 보이는 것들이 있죠. 그분들이 이제 살아생전에 분명히 사람이었을 텐데 죽고 나서 왜 그곳에 집착하는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우연히 들어왔다가 나가지 못하거나 아니면 원래 거기 있었거나 뭐 기타 아니면 이제 이 신의 섭리에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아마 그쪽으로 끌렸을 거예요. 이제 안에 들어가서 이제 재단을 딱 만들고 초와 향을 피우고 그리고 이제 저주 인형이라든가 그다음에 저주 의식용 부적이라든가 또 다른 주술 도구들을 이제 세팅을 합니다. 세팅하는 데만 한 1시간 걸리는 것 같아요. 그렇게 다 세팅하고 나면 이제 다른 한 명은 이제 그 저주 대행을 의뢰하신 분에게 보낼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. 그리고 일단 인트로 장면 찍고 다시 카메라는 빠지고 이제 메인 주술 의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고 다시 또 촬영을 하죠. 그래서 이제 앞뒤 딱 해서 이제 의뢰인한테 영상으로 보내드려요. 사진을 찍지 않는 이유는 신뢰성 때문에 그렇습니다. 사진은 뭐 잠깐 딱딱 찍고 그냥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근데 영상은 그럴 수가 없거든요. 세팅하는데 1시간 걸리고 또 촬영하는데도 막 최소한 한 2-30분 걸리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조작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저는 요즘처럼 이렇게 과학이 발달된 이 시대가 너무 좋습니다. 그러면 이제 흉가에서 저주 의식을 하면은 효과가 좋냐? 그게 여러분들 궁금할 겁니다.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? 거기 이제 귀신들 많으니까 기운도 안 좋으니까 저주 의식 하면은 잘 될까요?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. 흉가에서 하는 저주 의식은요, 효과가 별로 안 좋아요. 그래서 한 번 하고 다시는 안 하는 거거든요. 그러면 거기서 내가 했던 건 뭐냐? 거기 그냥 그 잡기나 악기 얘네들만 그냥 승천시키고 온 거예요. 그러니까 저주 의뢰를 하신 분한테 도움도 된 것도 아니고 저주 대상한테 뭔가 저주가 간 것도 아니고 한마디로 이제 헛짓한 거죠. 그 막 서너 시간 또 이동 시간 해서 총 7시간을 이렇게 날리는 거죠. 그냥 거기 있는 흉가에 있는 영가들만 그냥 승천시켜주고 원한 풀어주고
그리고 이제 그 안 좋은 기운 다 온몸으로 받고 또 이제 그 털어버리는 의식까지 막 하는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. 돌아오다가 보면은 가끔 따라온 애들이 있어요. 왜냐면 저희들도 이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또 이제 그거 떼어내려고 기싸움 엄청 합니다. 다시 또 의복 입고 뿔 쓰고 또 한 손에 다시 또 주술 도구 들고 계속 이제 뭐 겁을 준다고 해야 될까 아니면 이제 기싸움. 그리고 나서 이제 도망가는 거 확인하고 다시 한번 또 기운 털고 돌아오죠. 그래서 그런 날 그 다음 날은 거의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해요. 뭐 전화가 와도 못 받고 뭐 문자나 카톡이 와도 그냥 확인하고 그냥 답장 못 쓰고 어떨 때는 확인도 못 하고요. 그렇습니다. 그냥 단순히 아마 구술을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. 그 정도로 이 기력 소모가 장난이 아닙니다. 그리고 이제 그렇게 털고 와도 가끔 이제 같이 동행했던 분이 막 고통을 겪는 거가 있어요. 막 귀신이 보이고 막 가위 눌리고 그러면 이제 그것도 퇴마 또 해주고 부적 태우고 막 별의별 짓 다 하죠. 그리고 이제 가장 실질적으로 힘든 거는 과로에다가 두통입니다. 두통. 그러면 왜 이제 흉가에서 저주식을 하면 뻘짓이 되느냐? 의외로 흉가에는 원한이 사무친 귀신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. 그냥 어디 갈지 몰라가지고 그냥 멍 때리는, 또 거기에 묶여 있는, 아니면은 그냥 거기 살던 사람, 뭐 이런 귀신들인데 형체가 완벽하면 좋은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. 막 녹아내리고 또 그렇습니다. 그렇다고 뭐 음기가 막 엄청나게 강해서 그 그거를 이제 저주 기운으로 바꿔서 쓸 수 있느냐? 그것도 아니에요. 신기한 건 흉가에서 하는 모든 저주 주술은 그 안에 갇혀요. 갇히더라고요. 그 저주 대상한테 가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서 저주하면은 저주하는 무당이나 주술사가 위험해집니다. 자기가 하는 거 다 자기가 받는 거예요. 참 신기합니다. 그래서 저는 흉가에서 저주의식을 하는 무당들을 좀 말리고 싶어요. 그거 자기한테 다 돌아옵니다. 이제 거기는 왜 가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실험 정신이었어요. 저기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? 왜냐면 저주터에서 하면은 그 터 주변에 있는 이 원혼기들이 있어서 저주가 잘 먹히기 때문에 흉가에는 더 많겠지, 더 세겠지 해서 갔는데 뚜껑 열어보면은 별 소득이 없어요. 뭐 어떤 분들은 거기 가서 하면 더 센 줄 알고 하시는데 이제 경험담입니다. 그냥 진짜 그 안에서 하는 모든 주술은 나한테 돌아오고 그 안에 있는 동행한 사람한테 다 돌아와요. 그러니까 내가 나와 내 동료를 저주하고 있었던 거죠. 거기에 있는 그 귀신들은 뭐냐? 그냥 그거 보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부적 태우고 마무리 하다 보면은 그냥 승천하는 거예요. 승천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흉가에서 하는 저주의식은 퇴마의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제 경험은 그래요. 퇴마를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다른 분들처럼 막 흉가패가 막 체험하듯이 돌아다니는 그런 유튜버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영상을 안 만들고 있는데 아마 제가 동행하면은 되게 안전할 거예요. 왜냐면 다 이렇게 승천시켜드리고 그리고 아마 귀신들이 저를 보면은 별로 가까이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지난주에 만났던 악마는 진짜 야비하더라고요. 어떻게 생겼냐면 약간 뭐라고 말해야 되나
배가 일단 뚱뚱하게 나오고요. 얼굴도 통통하고 입이 겁나게 커요. 그리고 이빨이 막 송곳니처럼 굉장히 날카롭고요. 눈은 그 역반달 모양으로 해가지고 되게 막 눈알이 왔다 갔다 그러고, 얼굴은 피부는 핏기가 없고 코도 달려 있고, 대신 얼굴이 막 불에 그을린 것처럼 이제 막 그런 그 검은색 그런 게 막 끄댕이 같은 게 묻어 있고, 그리고 배가 엄청 나오고, 그리고 힘이 겁나게 세요. 손은 되게 날카롭게, 손톱이 그냥 손톱이 아니라 동물 발톱처럼 해가지고 되게 날카로워요. 잡히면은 이제 빠져나기 어렵습니다. 그래서 그 날카로운 걸로 탁 움켜쥐기 때문에. 저는 이제 13살, 12살 그때부터 이제 이 악귀들이랑 싸운 그런 삶을 살아와서 이제 대응을 하려고 했는데, 그때가 하필이면은 제가 저주식을 하고 돌아온 그 날 자다가 이제 그 악마를 다시 만난 거예요. 아마 기운이 소진되지 않았으면은 거뜬히 대적할 수 있는데,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너무 배고파가지고 힘을 못 쓰겠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막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순간 제가 이제 좀 간청했죠. 나 뭐 먹을 거 한 입만 더 먹어주겠다. 이렇게 이제 너스를 떨었는데, 아마 뭐가 됐든 한 입 먹었으면 기운을 차려서 아마 가만두지 않았을 겁니다. 이제 그러다가 이제 말았죠. 이게 이제 꿈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악몽 꾼 거다 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.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죠. 보통 우리가 꿈에서 본 거는 정신의학을 연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우리 뇌가 만든 그런 우연의 어떤 뭐 이미지다, 뭐 스토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, 눈은 시퍼렇게 뜨고 잠도 안 들고 맨정신에 보이는 귀신은 뭘까요? 그래서 저는 그 의학 박사들이 어떤 분은 또 귀신을 봤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. 또 어떤 분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분도 계시고, 한번 죽어보면 아마 후회할 거예요. 아마 내가 왜 그걸 부정했을까. 저는 장담합니다. 그때 그 주술사 말 듣고 사후세계가 있다는 걸 좀 인정할 걸, 그렇게 후회가 될 겁니다. 결론적으로 흉가에서 했던 저주 주술은 그냥 날림이었습니다. 물론 이제 흉가 갔을 때는 그 귀신들이 좀 많긴 해요. 그럴 수밖에 없죠. 근데 재밌는 거 뭐냐면, 웃기는 거는 산 사람이 봤을 때는 진짜 살 수 없는 그런 곳이거든요. 근데 이제 이 귀신들 눈에는 그렇게 깨끗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. 그 장소가.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곰팡이 피고 막 다 무너지고 찢어지고 막 너덜너덜하고 막 쓰레기 잔뜩 쌓여있고 하는데, 귀신들 얘기 들어보면은 자기 살아가는 집처럼 이제 막 햇빛이 밝게 들어오고 막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막, 그래서 거기서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. 우리 눈에는 완전히 돼지우리 쓰레기 덤인데, 귀신들 눈에는 그냥 깨끗한 침대, 깨끗한 방, 거실 막 이렇게, 그래서 거기서 그냥 쾌적하게 지낸다는 거예요. 그것도 좀 신기한 경험이긴 했습니다. 제가 아마 영화한자였으면은 더 많은 얘기를 해드릴 텐데, 저는 이제 가끔 보는 거기 때문에 제 의사와 상관없이 그냥 보이기 때문에 보는 거죠. 그래도 요즘은 이제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안면 인식 프로그램이라든가, 그 다음에 음성 인식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어서 거기서 찍었던 영상들을 다시 돌려보면은 그게 잡히기도 합니다. 얼마 전에 이제 그런 거 모아가지고 공개했더니 막 뻥이라고 이렇게 막 주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는데, 저는 믿으라고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. 왜냐면 이런 말하면 뭐 재수없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, 뭐 그렇게
무지한 분이 많아야 또 저처럼 깨달아는 사람들이 더 빛이 나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. 모든 사람이 다 깨달으면 좋긴 해요. 그러면 죄악이 사라지거든요. 죄 짓는 사람이 없을걸요, 아마?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깨달으면은, 사후의 세계를 보고 그러면 아마 어느 누구도 죄 짓지 않을 겁니다. 근데 아쉽게도 세상은 그렇게 굴러가지 않죠. 오늘은 흉가에서 저주의식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말씀을 드렸고요. 참 신기합니다. 저기 마치 다른 차원에 사는 또 다른 인간들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장소를 보는데 다르게 보이는지 신기할 따름입니다.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보셔야, 경험하는 것처럼 확실한 게 없거든요. 그리고 보는 것처럼 확실한 게 없는데,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경험을 하셔가지고 좀 지금의 삶에만 집착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의 삶에 대해서도 연계해서 생각하면서 사는 그런 좀 현명한 삶을 사시면 어떨까,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두서없이 재미없는 얘기지만 제가 경험했던 얘기를 공유합니다. 감사합니다.